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정읍시가 내장산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 테마파크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축산 테마파크 조성 예정지에 설치할 예정인 계류장이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읍천과 인접한 축산 테마파크 예정 부지입니다. 정읍시는 내년 11월까지 113억 원을 들여 소싸움 경기장과 소가 머무는 계류장, 체험장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정읍시 조례가 지정한 가축 사육 절대 금지 지역입니다. 정읍시 조례에 따르면 하천구역의 100m 이내에서는 초식동물을 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실험연구기관 부지 안에서는 실험연구 등의 목적으로만 가축 사육시설이나 계류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곳에는 사육시설이나 계류장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조례 위반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의혹이 앞선 나머지 관련 법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먼저 승인을 받고 용역을 해버리고 하는 차원에서 일이 여기까지 왔다. 정읍시는 조례가 사육시설만 금지하고 있을 뿐 계류장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외 조항에 포함된 계류장은 정읍안전성평가연구소에 동물 실험을 위해 넣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축 사육이 아닌데요. 하천 따지고 가축 사육 제한조를 따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청정 지역인 내장산 인근에 추진되는 축산 테마파크가 주민과의 갈등에 이어 조례 위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에서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집단 암 환자 발생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각종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을 스스로 지키겠다며 환경감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을 익산의 한 폐석산에 몰래 묻다가 적발됐습니다.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해 주민 80명 가운데 12명이 숨졌고 10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민관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환경기초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시나 도에서 좀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라도 지금 빨리 이 시에서 대책을 살려서 익산 실현하자! 익산 지역이 폐기물 불법 매립과 집단 암 발생, 악취 등 각종 환경 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자 주민들이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학생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감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29개 읍면동에 감시원을 1000여 명까지 확대, 환경오염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환경오염 감시 활동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주민들에 대해서 이 교육 활동, 홍보 활동, 익산시 환경 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후손들에게 청정 지역을 물려주기 위해 출범한 주민 환경감시단이 각종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익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요즘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 부담이 크다며 입을 모아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희 씨네 식당은 하루 평균 100만 원의 매출 가운데 90%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 한 달이면 3천만 원의 매출 가운데 2,700만 원이니까 1.85%인 카드 수수료는 매달 50만 원이나 되는 셈입니다. 김 씨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게 400만 원가량인 걸 생각하면 카드 수수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부담이 돼요.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곳은 0.8%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1.96%까지 부과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2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0.8%에서 0.5%로 낮추고 매출 기준도 5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1%, 2%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하루, 일주일, 한 달, 뭐 1년 이렇게 계산하면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신용카드는 가맹점포에서 결제를 하면 단말기 공급업체인 벤사에서 승인을 하고 카드사가 결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수수료가 높아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벤사는 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벤사에서는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80원에서 120원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상인들은 고객 통장에서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조차 적잖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도 큰 불만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정책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일제강점기 요정으로 문을 연 한식당 행원이 개업 7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사랑방으로 풍류의 맥을 이었던 행원은 문을 닫았지만 전주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한식당 행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요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권번 기생 출신으로 글씨와 그림이 뛰어났던 남전 허산옥 선생이 직접 운영을 맡았습니다. 해방 이후 행원은 전주 풍류의 맥을 잇는 공간이었습니다. 효산 이광열과 강암 송성용, 신석정 선생 등 당대 최고의 서예가와 문인, 화가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그런 격 높은 서화를 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문화인들을 그 정도 격으로 대했고 지금도 식당 곳곳에는 웬만한 화랑 못지 않을 만큼 유명 서화가들의 작품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행원을 처음 열었던 남전 허산옥 선생은 당시 어려웠던 예술인들이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행원은 판소리 공연을 즐기며 전주 전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고급 식당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가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공간이었고 그런 역사적인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쉽습니다. 행원은 리모델링을 거쳐 판소리를 즐길 수 있는 한옥 카페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요정 용도로 지어져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갖고 있는 행원은 근대 문화유산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때문에 식당은 문을 닫더라도 원형은 그대로 보존해 전주의 문화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대선 기획, 전북 발전의 밑그림을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매번 용두사미에 그쳤던 새만금 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올해로 벌써 27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방조제를 개통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부지는 아직도 전체 면적의 27%에 불과합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같은 기반 시설도 없어서 기업 유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단계로 7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에 유력한 두 후보는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황해 경제권이 형성되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대선 공약집에 새만금의 전담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로 용지를 매립할 것, 그리고
국책 사업에 걸맞는 SOC 구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후보들께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을 그 공약집에 명문화해서 정말 그 액션 플랜으로서 성공적으로 새만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기간에 2조 7천억 원이 집중 투자되면 새만금의 전체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만이 국가 사업인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문화와 체육시설은 열악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설 조성 분담과 공동이용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인구는 현재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기금운용본부 등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인구는 3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화의 집 정도를 빼고는 도서관 같은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 수영장,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게 생기면요. 지금보다도 훨씬 여가 생활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도 이 때문에 서둘러 공공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하나의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나뉘어진 탓에 중복, 과잉 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두 시군이 효율적인 시설 조성과 공동 이용에 힘을 모읍니다. 전주시는 실내 문화체육센터를, 완주군은 도서관을 내년까지 짓고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똑같은 시설을 양쪽에 짓는다면 속도도 훨씬 느려지고 예산도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군이 서로 역할 분담을 따로 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두 시군의 협력은 공공시설 건립비 확보와 추가 시설 건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그 공공시설 국가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 간의 문화체육시설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공공시설 조성과 이용으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 교룡산 둘레길에 힐링을 위한 편백나무길이 만들어집니다. 변산반도 유채꽃이 이번 주말에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교룡산 둘레길. 주민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교룡산 둘레길에 편백나무 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교룡산 둘레길 8.3km를 편백나무길로 만들어 힐링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남원 사람들이 더욱더 교룡산 둘레길을 갖다 찾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백나무 식재 계획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변산반도 수성당 주변이 노란 유채꽃 물결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성당 유채꽃은 이번 주말에 만개해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부안 마실축제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당 유채꽃은 천하의 해안 풍경을 자랑하는 적벽감과 어우러져 최고의 장관을 연출하면서 부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농기계에 교통안전 부착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농기계 800대에 교통안전 부착판을 설치했으며 올해 3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55회 순창 국민의 날 행사가 오는 14일 순창 일품공원에서 열립니다. 주부 사이클 대회를 시작으로 줄다리기와 국민화합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15일과 16일에는 순창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국민체육대회가 이어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가 여의동과 장동 등 이른바 여의지구의 개발행위 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주택 공급 과잉 등을 고려해 택지 개발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전주시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여의지구의 개발행위 제한 해제 절차를 이달 안에 밟기로 했습니다. 여의지구는 지난 2015년 7월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가짜뉴스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견된 뒤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인 이춘석 의원이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원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결속을 다지고 비주류 의원들을 껴안기 위한 문재인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춘석 신임 비서실장은 문 후보가 검증된 후보라며 후보를 도와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완주군 상관면 순천 완주고속도로 전주 방면 106.2km 지점 실리 3터널에서 62살 오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26톤의 강철판이 도로에 쏟아져 2시간가량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오모 씨가 터널 앞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정읍 17도 등 15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중국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토요일 오전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